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또다시 23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하락세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 시장을 받치느라 좀 버텨냈지만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끈질긴 매도세에 결국은 허무하게 2300포인트를 내주고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속도로 계속 흘러내릴 경우에는 며칠 만에 2200포인트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이러한 리스크는 한국은행이 엊그저께 그 한국은행 총재가 나와서 말했듯이 우리나라 가계가 갖고 있는 이 가계부채가 GDP 대비해서 너무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100% 이상 올라버렸다는 것이죠. 이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는 것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줄이고, 또 소비 여력을 줄인다는 것은 경기를 침체시켜 버린다는 그런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따질 수도 있는데요. 근데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어차피 소비가 둔화되고 가계가 돈을 갖지 못하는, 즉 가계 소득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부동산을 실제로 빚을 내서 살 수 있는 그런 실수요자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즉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라 있는데 그 가격을 추격해서 쫓아가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일반 가계들이 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산 버블이 낄 때까지 끼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이 금융기관들의 대출 부실로 연결되고, 금융기관의 대출 부실은 양질의 대출마저도 회수해버리는 그런 악순환을 가져오죠. 이런 여건에서 시장이, 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이러한 결과로서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첫 출발점은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미국의 국채,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점점 이제 국채 금리가 4.8%를 넘어가고 연 5%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굳이 원화 표시 자산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돈을 회수해 갈 때 이 원화를 다시 달러로 환전하고 그 환전한 돈을 그 미국으로 가져가는 이러한 리스크를 여러 번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즉 그냥 달러 표시 자산, 미국에 있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든 아니면 미국 내에 달러 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이제 연 2% 차이로 늘어났고, 미국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총재가 엊그저께 나와서 가계부채 문제나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금리를 계속 3.5에서 동결해 왔었는데, 이제는 이 외국인 자금의 국내 시장에서 이탈을 계속 지켜보고만 있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도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한 4개월여 정도 이 불황형 흑자를 나타냈죠. 근데 이렇게 해서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건 우리 경제 규모가 역성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석유나 에너지 자원을 사오느라고 이 수입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또 무역 적자로 들어설 가능성이 큰 거죠. 자, 명목 GDP 대비해서 가계신용 추이를 보시면 이미 우리나라는 100%를 넘어선 지 오래고, 지금 코로나 와중에 이 100%가 넘어섰던 것이 이제는 아예 고질적으로 100% 넘는 수준을 유지하게 된 거죠. 이거는 해외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환 보유액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는 그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이 원화 가치를 방어하겠다고 이 외환 보유액을 몇 번 사용한 그런 징후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4,600억 달러를 문재인 정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지금 현재 4,183억 달러 정도 지금 알려져 있지요. 4,100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어 있는데, 이 줄어든 것이 환율 차이 때문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 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는 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죠. 한마디로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귀중한 외환보유고를 날려먹은 거죠. 자, 올해 IMF나 OECD 이런 쪽에서 예상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1.5%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은 우리나라는 0.6%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일본은 1.5%로 우리나라를 추월했죠.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윤석열 정부의 그 현중론에 입각한 그 경제 정책들이 결국은 중국 시장을 잃게 만들었고, 우리가 잃어버린 중국 시장을 일본 기업들이 차지하면서 일본의 경제는 성장하고 우리의 경제는 쪼그라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빼서 일본 시장에 투자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죠. 그게 훨씬 더 안전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의 요 근래 주식시장 그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계속 파란불입니다. 이 말 뜻은 주식을 계속 팔았다는 소리죠. 계속 팔고 그 돈을 계속 환전해서 갖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51원에서 그럼 버티고 있는데요. 1351원을 넘기지 않게 하려고 계속 외환보유고를 허물어서 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는 바보 같은 짓을 기획재정부든지 한국은행인지 하고 있는 겁니다. 한심한 짓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코스닥은 지금 737포인트로 750을 깨고 내려갔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2300을 깨고 내려서 2270포인트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200포인트도 단 며칠 만에 깰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기업들의 실적이 점점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국내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시장에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인 영향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에 대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는 자신들에게 배당돼 있던 이 해외 순방 자금을 상반기 중에 다 써버리고 추가로 몇백억 원을 더 받아서 또 해외에 놀러갈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 주식시장은 이게 눈에 보이는 또 안 보이는 그런 요인들을 모두 그 숫자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리면, 그러니까 주가지수가 내려가면 그만큼 경제가 잘못되고 있는 거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나 이런 걸 동원해서 시장을 떠받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한계가 있죠. 우리는 발권력을 갖고 있는, 물론 한국은행에서 원화를 발권력을 동원해서 찍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와의 교환에 있어서 원화의 가치는 우리의 부가가치에서 그 보증이 되는 것이지, 우리 원화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 달러와 1대1로 교환되는 건 아니죠.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국민경제에 분명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추 부총리의 그 경제팀은 지금 1년 6개월이 좀 지나고 있는데 낙제점을 넘어서는 아주 최악의 경제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바보들이죠. 세상에 그런 멍청한 놈들 처음 봤습니다. 그 결과를 이렇게 눈에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2달여 넘게 계속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한국 원화표시 자산을 팔고 있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투자자들도 여기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침체로 가면 확실히 자기 시장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 경기가 침체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강소기업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분들은 이번 하락에서 어느 정도 그 해칭을 하면서 나름대로 손실을 많이 줄이셨겠죠. 하지만 이런 리스크가 있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급락한 이후에 또 반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장에서는 원화를, 그러니까 현금화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물려서 잠시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V자 반등이라는 게 있어서 급하게 떨어지면 급하게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시고 자신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 종목들이 이 경기 침체에도 경기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는 확실한 자기 시장을 갖고 있는 종목인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